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 파트 3 홍보의 공간으로 변신.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시설의 상품을 전시의 쇼룸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미국의 미노아는 숙박시설의 방을 브랜드들의 쇼룸으로 바꾼다. 이렇게 최근 공간과 관련해 포착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공간의 종류를 막론하고 많은 곳이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 및 홍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잡화를 판매하는 도쿄 핸즈는 도쿄 호텔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2021년 기간 한정으로 도쿄 핸즈의 상품이 전시된 방을 기획했다. 또한 도쿄 긴자에 위치한 무인 양품이 만든 무지 호텔의 어메니티들은 모두 무인 양품의 제품들이며 호텔 내 식당 또한 무인 양품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 호텔에 숙박하면 자연스럽게 무인 양품의 제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라주쿠의 재개발을 진행한 도쿄 부동산은 2024년 4월에 하라주쿠의 랜드마크인 하라카도를 오픈했다. 이곳은 라디오 방송국, 잡지, 전문 도서관, 팟캐스트 스튜디오 등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지하 1층에 들어선 목욕탕이 신선하다. 목욕탕 앞에는 목욕 전후에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에는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 삿포로 맥주, 미용 가전 제조사 등이 공간을 대여해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은 언더아머의 의류와 운동화를 무료로 빌려 편하게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7층 옥상 테라스에는 하라주쿠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정원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정원은 2024년 5월에는 녹차 브랜드 아야타카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일상에서의 데이터 수집. 세상의 곳곳이 홍보의 장이 되는 미디어화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고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 또한 확대되고 있다. 스미도리 바는 기존에 운영하던 바에 이어 2023년 9월 더 피프스 바이 스미도리 바라는 이름의 회원제 바를 새롭게 오픈했다. 스미도리 바에서 음료의 주문은 CX 오더라는 앱에서 진행하는데 바코드를 읽으면 메뉴가 표시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 시 성별, 연령, 음주 스타일 등 간단한 설문에도 답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문한 상품 내역이 데이터로 쌓인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량적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회원제를 생각해냈다. 회원제 바에서는 주문 앱을 사용하지 않고 바텐더에게 직접 구두로 주문한다. 바는 층의 중간에 바 카운터를 배치해 바텐더와 손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바텐더와 고객과의 대화가 이곳의 핵심 경쟁력이다. 바텐더는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노트에 기록한다. 퇴근 후에도 방문 고객과 메신저 앱을 통해 바에서의 경험이나 술에 대한 선호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스미도리 바는 기존의 바와 회원제 바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정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러 기업들은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자세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엔티티 데이터는 2024년 여름 취침 중 심박수와 호흡수 등을 자동 측정하는 캡슐 호텔을 선보였다. 수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숙박객에게 수면 개선책을 제안하는 한편 익명화한 빅데이터를 소비재, 의료,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기 위함이다. 분석한 데이터, 수면의 경향, 여기에서 발견한 개선 사항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숙박객에게 제공한다. 의료기관과도 연계해 수면 무호흡증 등의 질병이 의심되면 병원 진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했다. 이렇게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공간의 쓰임이 바뀌고 있다. 매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를 얻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장 늙어가는 사회.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커다란 화두다.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늙어간다. 인프라는 늙어가고 집도 낡고 빈집이 되고 반려동물도 늙어간다. 사람도 동물도 늙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없는지 살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다. 빈집의 활용. 최근 일본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빈집 문제다. 지방에 있는 오래된 집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집을 해체하는데도 최소 200만엔 가량이 들기에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빈집수는 2018년 850만 채로 전체 주택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빈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규정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빈집의 소유주가 건물 용도를 쉽게 바꾸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동시에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빈집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이 운영하는 빈집 관련 사업이 크게 늘었다. 스타트업 아키야 카츠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CEO인 와다 씨가 출연하여 오래된 민가를 소개하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 또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집을 올리고 거래가 진행되면 소개료를 받는다. 이 회사는 최근 빈집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 모두의 영엔 물건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약 1,500건의 물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 직접 빈집 정보를 올리고 거래를 하면 비용은 무료이다. 다른 플랜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개조해 카페로 쓰거나 임대를 하고 비용을 받는데 이 비용은 16만 5천엔으로 전체 이용자의 70%는 이 오마카세 플랜을 이용한다. 빈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별장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이 빈집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닛산 자동차는 캠핑카를 빌려주고 이바라키현 다카하기 시는 이렇게 개조한 빈집을 빌려주며 캠핑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집이 꼭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쿄 도심 내에도 5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고 이 빈집들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도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젝트원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운영하는 아카사포는 단독주택, 아파트, 폐 건물 등의 빈집 혹은 빈 건물을 개조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7년간 약 260개 이상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리노베이션해 지역에 활기를 불러왔다. 아카사포는 빈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리노베이션한다. 개조 비용은 전액회사가 부담하며 임대인을 찾아 수입을 얻는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리노베이션 한 건물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최근 개인들 사이에서도 빈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중이다. 그리고 빈집이 속출하는 지방 도시는 마을 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을에 위치한 철도역의 이용객 또한 급감하기 마련이다. 무인역이라 불리는 역이 일본 전국에서 늘고 있다. 2020년에 무인역은 4,564개로 전국 내 역의 약 반 정도인 4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일본에서 한 마을 전체를 숙박시설로 개발해 빈집과 무인역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JR 동일본이 출자한 스타트업 연선 마루고토는 무인역이 위치한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무인역의 역사를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로 사용하고 빈집이던 집들은 객실과 레스토랑으로 개조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호텔로 개발했다. 마을의 주민이 호텔의 스태프가 되어 체크인을 돕는다. 숙박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도쿄를 포함한 일본 혼슈의 동쪽 절반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동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에서는 무인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개발한다. 대표적인 곳이 도아이역으로 역 건물 옆에 텐트와 야외 사우나를 설치하고 역무실은 카페로 개조했다. 이렇게 초고령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무인역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프라의 노후화. 일본은 1950에서 1970년 사이에 인프라가 정비되었기에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는 인프라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노후한 인프라로 인한 사고 또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IT 기업인 홀어스 파운데이션과 일본의 수도관을 관리하는 일본 주철관이 공동으로 만든 스마트폰 게임인 철과 콘크리트의 수호자가 있다. 2021년 8월 맨홀 성전이라 불리는 이벤트가 시부야에서 처음 진행되었다. 게임 앱 내의 지도에는 하수도 대장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맨홀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게임 참가자는 지도에 표시된 맨홀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지도에서 맨홀의 색상이 바뀌며 게시됨으로 표시된다. 사진을 투고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쌓인 포인트를 상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일본에는 1,500만 개 이상의 맨홀이 있으며 그중 약 20%에 해당하는 300만 개가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고 있다. 어느 맨홀이 노후되었는지 알기 힘들어서 일본 주철관은 WEF와 협업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을 개발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수도관의 노후화에도 관련이 있다.
수도 간의 노후화는 인구 감소와 큰 관련이 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 사용량이 줄고 이에 따라 징수하는 수도 요금도 매년 줄어들기에 수도 사업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에 새로운 기술로 수도 간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출자해서 만든 벤처기업인 텐지진이 텐지진 나침반 우주수도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텐지진은 지표면의 온도와 지반의 변동을 관측해 수도 간의 노후 정도를 판단한다. 프록터재팬이란 업체도 AI 기술을 활용해 지하에 묻혀있는 수도 간의 노후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노후 문제.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어린이의 수보다 반려동물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일본 내 개와 고양이의 수는 정체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료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반려동물도 장수하면서 노령의 반려동물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고령의 주인이 늙은 애견을 돌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본 내 반려견 5마리 중 1마리는 고령이다. 개를 간병하는 무료 노견 홈에는 돌보기 힘들어진 개를 인수해달라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료 노견 홈은 많은 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료 노견 홈이 증가하고 있다. 노견 홈에 더해 왕진 및 방문 간호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도 뜨고 있다. 최근 IoT나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펫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플러스 사이클이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목걸이에 9g 무게의 작은 센서를 달아 활동량, 휴게시간, 점프 횟수 등을 측정하고 주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활동량이 전에 비해 80% 이하로 떨어지면 주인에게 알림을 보낸다. 토레타라는 기업은 고양이의 변 배출량이나 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변기를 제공한다. 변기에 달린 센서로 고양이의 체중, 오줌량, 오줌 횟수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스마트 변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병을 예방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폰테리는 2018년부터 고양이와 강아지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 안 세포를 채취해 걸리기 쉬운 3가지 유전성 병의 발병 확률을 분석한다. 검사 요금은 15,400엔으로 일반인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넘어서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확산 중이다. 랭글리스는 이누팟이라는 기기를 개발했다. 하네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장치로 벨트 부분에 심은 마이크 센서가 LED로 동물의 감정을 표시한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털 때문에 어려워 심박 소리를 측정하는 심은 마이크 센서로 측정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5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일본도 한국도 이제는 엄마, 아빠 그리고 2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의 모습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또한 같은 1인 가구라고 해도 전혀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신업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유통업체들이 엔극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만들고 있다. 일본 전국에 6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인 돈키호테는 새로운 전략을 진행 중이다. 2021년 10월 도쿄의 치바현에 쿄카라 돈키가 들어섰다. 쿄카라 돈키는 매운 음식만 약 1100종류를 모아놓은 돈키호테로 일반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는 매운 라면과 다양한 소스가 점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특화된 돈키호테는 일반 돈키호테보다 매장 규모가 작고 주로 대형 상업시설 내 코너에 들어간다. 쿄카라 돈키 외에도 화장품, 술 등을 특화한 돈키가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가장 힘을 쏟는 제품군은 뷰티와 과자다. 뷰티는 무려 4,000 품목에 달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과자 또한 1,400개의 품목을 취급한다. 돈키호테의 이런 행보는 다변화되는 시대의 유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를 던져준다. 편의점의 변신. 2024년 2월 일본의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오픈했다. 매장 면적이 기존 편의점의 2배인 88평으로 취급하는 품목수 또한 기존 편의점보다 2배 가까이 되는 5,300 SKU로 구성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은 기존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슈퍼마켓인 이토요카도의 식품 매장을 축소해 차려놓았다. 이 새로운 세븐일레븐에는 이토요카도 슈퍼마켓의 장점인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 정육 제품에 노하우를 투입해 신선식품을 판매한다. 이 새로운 매장의 이름은 SIP 스토어로 세븐일레븐의 S와 이토요카도의 I와 파트너십의 S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다.
SIP 스토어의 주 타깃은 요리 정년을 맞이한 고령자 가구이다. 요리 정년이란 더 이상 집에서 요리를 고집하지 않고 도시락을 사서 먹거나 외식을 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SIP 스토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타입화를 의식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쇼핑하고 싶은 맞벌이 부부를 두 번째 그룹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을 찾는 고객의 평균 연령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PB 상품의 활용. PB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통 대기업들도 이제는 PB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고소득층들도 PB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는 매력적인 PB 상품이 고객을 모으고 방문 빈도도 높이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회미리마트는 식품을 넘어 의류, 문구까지 PB 상품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1월 회미리마트는 편의점 최초로 패션쇼까지 개최했다. 자신들의 컨비니언스 웨어의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단순한 양말이나 속옷 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의류 브랜드의 제품들을 판매한다. 2021년 3월부터 양말을 팔던 회미리마트는 이 양말이 대박을 치면서 후속 상품으로 티셔츠, 가디건, 반바지, 샌들 등으로 제품을 추가하게 되었다. 편의점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은 압도적인 매장의 수가 강점이다. 일본 국내에만 16,500여 개의 회미리마트 매장이 있다. 많은 매장 수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24시간 영업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회미리마트가 의류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세대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24년 4월 회미리마트는 컨비니언스 웨어의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문구류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동네 문구점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문구류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사와 유통업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제 상품 개발력이 유통업계 성장의 열쇠가 되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손 부족 문제를 일으킨다.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은 노동력 절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매장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유통업체들은 디지털 사이니지, AI 카메라, 무인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슈퍼마켓 트라이얼을 운영하는 트라이얼 홀딩스는 운영 중인 280개 점포 중 186개 점포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쇼핑 카트 1만 7천 대를 그리고 74개 점포에 약 4,000대 AI 카메라를 도입했다. 고객은 쇼핑 카트 손잡이 부분에 작은 화면이 달린 스마트 카트로 바코드를 읽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다. 장보기가 끝나면 미리 충전해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여 전용 게이트를 통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스마트 카트의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까지 내장했다. AI가 탑재된 카메라로 진열대를 모니터링하고 점포 내 고객의 동선을 분석한다. 이렇게 일본의 유통업체들은 인력 절감과 고객 경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곧 일본과 동일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한국에도 시작될 초고령 시대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